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옥현진 교수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시민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바람직한 시민은 어떤 시민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니고 메시지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의도, 관심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메시지와 컨텐츠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시민, 이런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 통신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해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이제 미래 사회에는 다른 나라의 기업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다문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고 다문화된 시대에 우리가 여러 새로운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하고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목소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문화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여기 도표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여러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주로 어떤 뉴스,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이라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르게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들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일어난 전쟁은 상당한 정도로 에너지의 문제하고, 예를 들면 석유와 같은 에너지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 에너지의 문제는 다시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연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성 뉴스보다는 연성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연예면이라든가 사건, 사고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도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의 삶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뉴스, 연성 뉴스뿐만이 아니라 경성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뉴스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와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목소리를 가진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 디지털 공간도 우리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것처럼 점점 특수한 목적, 특수한 관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AI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알고리즘 기술들이 특정한 메시지나 컨텐츠들을 주로 즐겨보는 사람들끼리 더 묶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공간 속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소통의 단절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어떤 시각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방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중요한 주장은 무엇이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공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의 처한 입장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비판적 분석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메시지들은 대체로 특정한 의도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의도나 관점들이 그 속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입장과 견해와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그 속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들도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기존에 만들었던 메시지에는 뭐가 있고 이 사람의 경력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에 신뢰할 만한 수준의 사람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을 드러내놓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또 특별히 어떤 특정한 관점을 너무 편향되게 공정성에 위배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 중에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과학에 관한 것이라든지 의학에 관한 것이라든지 내가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대체로 그 메시지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그 내용이 조금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로부터 그 메시지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댓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분야의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댓글이라는 것이 저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물론 댓글이 갖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댓글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시각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댓글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어떤 주어진 컨텐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부정확한 부분들을 이 댓글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잘 이용하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원래의 메시지가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 역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들을 소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찰적인 사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찰적인 사용자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노출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대충 이 정도의 시간을 디지털 미디어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평균적인 사용 시간과 1차적으로 나의 사용 시간을 한번 비교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물론 직업적인 이유에서나 어떤 다른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디지털 미디어들을 이용하고 또 그런 데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살아가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그냥 수많은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한정된 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위가 다른 여러 선택지 중에서도 꼭 필요한 시점의 행위인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성찰해 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료로 주어지는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료로 또는 값싸게 주어지는 컨텐츠는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도록 한다든가 나의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서 나에게 중요한 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 있는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수용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가, 나 역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옳지 못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내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수용자들이 그 내용을 가려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출처에 대한 존경과 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처를 드러내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지식, 그 지식 공동체의 일부를 얻어 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터러시가 왜 중요하고 또 특히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터러시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류의 지금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리터러시가 어떻게 발달해 왔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리터러시가 중요하며 또 미래 사회에는 어떤 리터러시가 중요할 것인가, 이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긴 안목도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터러시의 이런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목적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협력적이고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